자, 지금 할 거는 이제 어떻게까지는 끝났는데 데미지 처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보면 여기 현재 공격 상태에서 공격 대기 끝났는데 어떤 상태든 간에 피격이나 죽음에 대한 처리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처리할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오전 시간에 했던 코르틴 함수를 써서 얘를 구현해 볼 거예요. 자, 이 어택 밑에 코르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에너미 잘 보여요? 근데 크기 괜찮아? 네. 에너미 피격 처리 함수를 코르틴으로 만들자. 자, 오전에 설명했다시피 코르틴 함수 쓸 때는 코르틴 함수라는 표시로 I 이너밀레이터라는 걸 선언을 해주고요. 이름을 데미지 프로세스라고 붙일게요. 자, 코르틴 함수로 만들게 되면 yield return 관련돼서 최소 하나는 있어야 돼. return null. 이렇게 해야 물결이 빠져.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 일반 함수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yield 잠깐 수면실로 내가 갈 테니까 좀 이따가 해당 특정 조건이 되면 나를 깨워줘 하는 그 루틴이 빠져 있으면, 부분에 대한 처리 루틴이라고 그랬잖아. 이 루틴이 빠져 있으면 여기 빨간 줄이 거죠. 그래서 항상 yield return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 자, 일단 데미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퍼블릭하고 체력 에너미에 체력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기냐? 체력. 자, 외부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퍼블릭 해놓고 int hp 대충 한 3 정도, 일단 NM의 체력을 3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피격 지연 시간이 필요해. 그냥 한 대 빵 맞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처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뭔가 애니메이션 진행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연 시간을 한 2초 정도 설정을 해줄게요. 퍼블릭 플로트 이름을 데미지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고 얘를 한 2초 정도 이렇게. 자, 에너미가 총알을 맞았어. 총알을 맞았으면 체력이 감소돼야 되겠죠. 데미지 프로세스라는 걸 총알이 맞았을 때 얘를 실행할 건데, 총을 맞았을 때 체력을 일단 감소시켜야 될 거고요. 그래서 HP를 하나 깎고, 이건 설정하기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격력이 2짜리를 주게 되면 2개를 깎을 수도 있는 거잖아. 슈팅 때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일단 -1만 체력을 1 감소시킨다. 자, 만약에 HP가 0보다 클 경우가 있고 아닐 경우가 있어. 자,
HP가 0보다 클 경우가 뭐예요? 보면 여기 이제 어떤 상태에서 HP가 0보다 크면 뭐야? 얼루가 피격 상태가 될 거고, HP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 상태로 빠지면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FSM 할 때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건데, 상태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빨라. 그냥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면 나도 못해. 그렇게는 항상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상태별로 다 세팅을 한 다음에 하나씩 구현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상에서 HP가 0보다 클 때 이쪽에선 데미지 처리, 피격 처리라고 합시다. 피격 처리가 되겠고, HP가 0을 포함해서 작을 때는 죽음에 대한 처리죠. 그런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위쪽에 쭉 올려보면 현재 스테이트가 어택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피격 관련된 부분이랑 죽음 관련된 부분도 포함을 시킬게요. 일단 데미지, 얘는 피격 관련된 부분이고, 다이는 당연히 죽음이겠죠. 그죠? 자, 에너미 스테이트에 아까 어택 상태까지만 되어 있는데, 데미지 상태랑 그 다음에 다이 상태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하단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M 스테이트를 어떤 상태로 넣어줘야 돼요? 피격이 됐을 때 에너미 스테이트는 데미지가 되겠죠. 데미지 상태가 되고, 죽음에 대한 처리 쪽에서는 M 스테이트가 에너미 스테이트가 다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피격 처리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체력이 HP가 0보다 크면 데미지 상태로 됐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돼? 이후에 우리가 해둔 피격 상태일 때 얼루가 트랜지션이, 피격 상태일 때는 어디로 가요? 정지 상태로 가죠. 그렇죠? 해서 요거에 대한 처리를 할 건데, 자, 우리는 여기는 코르틴 함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데미지 여기 딜레이 타임 동안 커런트 타임을 체크해서 델타 타임을 누적시킨 다음에 2초 있다가 넘어가게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코르틴의 장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데미지 상태로 넘어간 상태에서 yield, 잠깐 수면시로 갈 거야. yield return new wait for seconds라는 게 있어. 여기에 위에 선언했던 데미지 딜레이 타임을, 그러니까 2초죠. 2초를 여기다가 데미지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2초 동안 수면실로 가는 거야. 2초 지난 다음에 이 밑에가 바로 실행되겠죠. wait for fixed update가 아니라 wait for seconds. 그러면 수면실로 몇 가지 실행하고 수면실로 이동한 후 데미지 딜레이 타임이
지나면 띄워줌. 그럼 이 하단에서 mState, enemy state를 상태 다이어그램에 있는 정지 상태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 체크를 안 하고 바로 해결이 돼. 이렇게 쉽게. 자,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문제 없었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코르틴 함수를 쓰면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써. 몇 초 뒤에 그 밑에 게 실행되도록 꾸미고 싶을 때. 그래서 얘 많이 써요. 처리하면 되고, 자, 얘는 그러면 언제 호출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호출되는 시점이 뭐예요? 데미지를 받았을 때잖아. 그게 어디야? 플레이어로부터 총알을 맞았을 때죠. 자, 그게 어디 있냐? 플레이어 파이어 안에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 자, 프로젝트에서 플레이어를 클릭하고 하단에 보면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어. 네, 스크립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플레이어 파이어 스크립트. 하단에 보면 여기 레일을 만들고 파이어 1 버튼을 누르면 쭉쭉쭉 실행한 부분 있죠. 얘. 그쵸? 자, 야, 여기까지 열었어요? 다? 자, 여기서 처리를 해야 돼. 자, 여기서 호출할 때는 에너미 쪽에 있는 방금 우리가 구현한 데미지 프로세스를 가져와야 돼. 자, 어떻게 가져오느냐? 히트 인포 안에 보면 점 하면 충돌된 궤체에 트랜스폼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게임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가 없나? 히트 인포 점 하면 트랜스폼 자체는 존재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난번 게임 오브젝트랑 같다고 했죠. 네? 그래서 히트 인포 안에 들어가 보면 부딪힌 녀석에 트랜스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에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돼? 스크립트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get component 어떤 스크립트예요? 여기 현재 enemy.cs 파일 enemy 스크립트 파일에 enemy 이렇게 해주게 되면 현재 총알을 맞은 녀석에 컴포넌트가 있으면 어떻게 가져와요? 예. 에너미의 레고 블록을 갖고 올 수 있죠. 그죠? 현재 맞은 녀석에 에너미라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냐? 만약에 에너미라는 스크립트가 안 붙어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될까? 에너미에. 얘의 자료형이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클래스잖아. 에너미 스크립트가 없으면 당연히 얘는 널이 들어가겠죠. 비어있던 널이 들어갈 거고 맞은 대상이 에너미 스크립트가 있을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에너미 스크립트 자체를 얘가 가져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에너미 스크립트를 가져왔어.
가져왔을 경우랑 안 가져왔을 경우가 있어요. 가져왔을 경우에는 enemy 점 스크립트에 보면 데미지 프로세스를 실행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실행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실행해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보니까 뭐로 선언돼 있어? I 이너미네이터라고 돼 있죠. 코르틴 함수잖아. 코르틴 함수를 실행할 때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스타트 코르틴이라는 함수로 실행해야 돼. 스타트 코르틴 하고 얘를 안에서 불러줘야 돼요. 자, 코르틴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는 이렇게 스타트 코르틴을 사용한다. 자, 코르틴 함수라는 I 이너미네이터라는 걸로 선언해서 함수를 만들고 호출할 때는 그냥 호출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 코르틴으로 호출을 해야만 해.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자, 만약에 이게 에너미가 아니야.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것들을 S쪽에서 복사해서 넣어주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파티클이 튀겠죠. 파티클이 튀고 사운드까지 재생되고 만약에 맞는 대상이 그 에너미면 파티클이 안 튀고 자연스럽게 에너미 쪽 그 하단에서 애니메이션을 연출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 스타트 코르틴이 호출이 되는지 이쪽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프린트 한번 넣어봅시다. 그 에너미 그 스크립트 안에서 데미지 프로세스 있죠. 이 안에서 프린트로 호출되는지 한번 찍어볼게. 프린트 시격이라고 넣고 이 밑에서 2초가 지난 다음에 정지 상태로 가야 되잖아. 정지 이렇게 넣어주면 총알에 맞았을 때 피격이라는 게 찍힐 거고 2초 뒤에 자동으로 정지라는 게 찍히면서 스테이트가 아이돌로 변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보여요? 하단에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이쪽 잘 보세요. 여기 써있는데 콘솔 창. 자, 빵 했더니 피격 1, 2초 정지 나오죠. 다시 한번 피격 빵 피격 1, 2초 정지 나오죠. 돼요? 안 되는 사람 혹시 안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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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니까. 응, 도망가 봐봐요. 여기서. 정지, 도망가 봐요.
쫓아오잖아. 이동이잖아. 이동이잖아. 프린트만 저렇게 찍었을 뿐. 잘 돼? 응? 값이 있으면이야 그냥. 그거야 똑같아. 똑같아. 있으면 널 값이 줄 때는 널이냐 널이 아니냐 그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어. 한 가지 좋은 지적이야. 이것도. 자, 잘 되죠? 근데 지금 태연이가 하나 물어본 게 이거야. 아까 플레이어 파이어에서 if 에너미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게 널이 들어 에너미가 아닌 경우에 널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앞에 얘가. 그래서 지정하는 녀석이 널이 들어오는데 얘는 뭐랑 같냐면 if 에너미가 얘랑 같아. 널이 아니면. 난 값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보통은 널이 아니면 저렇게도 물어봐요. 비어있지 않으면. 같은 의미야. 자, 됐어요? 이해 다 됐어요?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 적이 어떻게 쫓아오는지. 잘 봐요. 자, 예, 쫓아오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 아이고, 열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쫓아오면 올라오면 아이고 이거 잘 쫓아와. 다시요. 좀 얘를 좀 옮겨놔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어떻게 돼? 벽을 뚫고 오죠? 다시요. 자, 다시 적이 나를 쫓아올 때 여기 지금 장애물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올 때 저 블럭을 뚫고 와. 추가 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얘 역시도 캐릭터 컨트롤을 써서 충돌 처리를 할 거예요. 에너미에. 자, 에너미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게임 목록창에 있는 에너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지금 캐릭터 컨트롤러가 없어. 그래서 추가할 때는 add component 이쪽 하단에 add component를 클릭해서 캐릭터 컨트롤러 여기 상단에 있는 CHAR만 쳐도 이렇게 나와요. 얘를 추가를 해줄게. 클릭 딸깍 하면 하단에 이렇게 추가가 돼. 자, 캐릭터 컨트롤러가 어떤 기능을 포함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충돌체 포함하고 리지드 바디 기능도 있다 그랬지. 그죠? 해서 캐릭터 컨트롤러를 쓰게 되면
캡슐 콜라이더는 필요 없어요. 캡슐 콜라이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줄게요. 제거할 때는 톱니바퀴 누르고 리무브 컴포넌트 해주면 제거가 돼요. 딸깍 해주면 충돌체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캡슐 콜라이더를 쓰는 게 아니라 캐릭터 컨트롤러에 있는 충돌체를 쓸 거야. 그래서 얘를 선언하게 되면 제가 필요 없어져요. 자, 1, 2주 정도 됐죠. 그 캐릭터 컬라이더를 쓰게 되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리지드 바디랑 다른 점이 뭐예요? 뭐가 약간 달라. 리지드 바디를 쓰게 되면 매번 물리가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캐릭터 컨트롤은 캐릭터 컨트롤에 있는 기능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플레이어 쪽 가보면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무브 스크립트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무브 스크립트를 딱 열어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동 공식에 의해서 움직였더니 캐릭터 컨트롤러가 사용이 안 됐어.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컨트롤러가 있는 무브 함수를 바꿨었잖아. 바꾼 이유가 뭐냐면 캐릭터 컨트롤러를 쓸 때는 물리 계산이 자동으로 되게끔 하려면 얘 같은 기능을 호출해 줘야지만 물리가 계산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먹어. 반드시 얘가 지원하는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해야지만 충돌 검사가 돼. 기억나죠? 기억 안 나? 자, 해서 얘도 마찬가지. 적도 마찬가지. 방금 캐릭터 컨트롤러를 하나 선언을 했으면 캐릭터 이동할 때 이동 공식에 의하면 당연히 똑같이 블럭을 뚫고 되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쓰려면 이동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 컨트롤에 있는 무브 함수를 써서 이동을 시켜줘야지만 돼. 자, 에너미 함수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에너미 있죠? 자, 무브 쪽에서 지금 현재 이동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동 공식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를 쓰는 게 아니라 갭 컴포넌트에서 캐릭터 컨트롤러를 갖고 와서 여기서 얘를 호출해주면 충돌 처리가 돼요. 한번 그거 지금 해보세요. 지금 에너미 상태가 이동 공식에 의해서 무브 상태일 때 움직이는데 방금 에너미에 우리가 뭘 추가했어요? 캐릭터 컨트롤을 추가했잖아. 그죠? 충돌 처리를 위해서 캐릭터 컨트롤을 추가했으니까 얘를 갭 컴포넌트에서 얻어온 다음에 무브 쪽에서 그 컨트롤러에 있는 CC 예를 들어서 얻어오면 아이고 지금 위에서 선언 안 해서 CC 점 자동 완성되네. CC 점 move 안에 넣어주게 되면 충돌이 될 거야. 혹시 별거 없잖아. get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다음에 move 쪽에서 저것만 주석 걸어주고 처리를 해주면 돼.
다 됐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자, 안 된 사람 혹시? 안 된 사람 있어요? 됐어? 현정이도? 훌륭하네. 웅조 됐어? 어? 자,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 좀 중력 계산은 안 될 거야. 중력 계산. 우리 그 무브 썼을 때 그 플레이어는 중력 계산이 안 돼서 중력처를 따로 해줬잖아. 그죠? 마찬가지 얘도 무브를 쓰게 되면 중력 계산이 안 돼. 자, 다음 좀 같이 볼게요. 자, 우리는 캐릭터 컨트롤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 컨트롤러 하고 CC. CC는 get 뭐야? get 컴포넌트. 자, 캐릭터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얻어왔어. 자, 여러분들 습관을 항상 들여야 되는 게 그냥 코딩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당연히 값이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F9를 눌러서 확인을 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이게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왜를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걸어놓으면 몇 가지 이점이 있어. 처음에 내가 실수로 스크립트를 대본을 전달 안 할 때 그럼 얘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 내가 안 붙였구나 이걸 알 수 있어.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자, 이 상황에서 처음에 CC가 비어있을 거라고. 그러면 비어있죠. 너리로 돼 있죠.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F10 했어. 다시 CC를 딱 클릭했더니 어떻게 해요? 에너미가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제대로 들어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지금 현재는 에너미 있죠. 에너미 게임 오브젝트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식으로 뭔가 계속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는 자식에 있는 레고 블럭을 얻어오려면 얘를 쓰면 안 돼요. 얘가 아니라 get component, 잠깐만요. 나가서 네모음에 붙어있는 자식 녀석들 중에서 갖고 있는 그 레고 블럭을 확인해 보려면 get component in children이라는 게 있다고. 자식에 있는 레고 블럭을 갖고 오려면 얘를 써줘야 돼. 해서 자식에 붙어 있는데 얘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널이 들어오잖아. 해서 디봉이라도 한번 걸어주면 내가 잘못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 바로 아, 지금은 잘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 플레이어의 메인 카메라에 붙어있는 녀석을 가져오려고 그래. get 컴포넌트에서 예를 들어서 cam rotate. cam rotate가 지금 어디 붙어 있어요? 카메라 밑에 붙어 있잖아. 그죠? 근데 플레이어 쪽에서 쟤를 cam rotate 스크립트를 얻으려고 하면 get 컴포넌트를 안 얻어줘요. 자식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게 get 컴포넌트 children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습이 지금 안 돼 있으면 그냥 당연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그냥 코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못 갖고 왔는데 호출을 하게 되면 널인데 뻗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까지 코딩을 했으면 습관적으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F5를 누르고 F5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간 이후에 플레이 버튼을 다시 이건 좀 켜져 있는데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과 동시에 스타트에서 호출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 이렇게 한 줄 실행할 때는 F10이라고 했죠. F10을 딸깍 눌러서 갖다 대보면 값이 들어오는 게 바로 확인이 돼.
자, 조사식이라고 있는데 하단에 이 CC를 드래그해서 쭉 갖다가 잡아다 끌면 밑에서도 값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왔는지. CC에는 현재 이런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요거 지금 계속 많이 해보세요. 되게 중요해. 디버깅 능력은. 나갈 때는 Shift F5 이 상태에서 탈출할 때는 Shift F5로 눌러주게 되면 탈출. 자, CC를 얻어와서 move 쪽에서 자, CC move 해서 기존에 이동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동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직도 적도 충돌 처리를 안 해요. 충돌 처리를 하게 되면 캐릭터 컨트롤에 있는 기능을 써야 되는 거고 기능에 요거 이쪽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동치를 넣어주게 되면 저 녀석이 똑같이 충돌 처리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자, 제가 충돌 처리가 되죠? 막혀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움직여보면 제가 이렇게 쫓아오게 돼요. 잘 되죠?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 자, 내가 아이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컨트롤이 안 돼. 지금 얘가 쫓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얘한테는 지금 중력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걔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CC 무브를 썼잖아요. 근데 CC에 보면 심플 무브라고 있어요. 심플 무브. 자, 두 개 차이점 제가 적어드릴게요. 캐릭터 컨트롤러에서 무브와 심플 무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얘는 중력이 적용이 안 돼요. 얘는 중력이 적용돼요. 자동으로 중력이 적용돼. 자, 인자로 넣어두는 값이 얘는 속도, VT가 들어가, VT가 뭐예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어? 인자로 들어가는 게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얘는 인자로 들어가는 게 속도야. 그냥 달리 얘기하면 초당 속도 값이 들어가. 얘는 속도에 델타 타임이 곱한 값이 들어가고. 차이점이 이래요. 다시 정리하자면 무브를 쓰게 되면 중력 적용이 안 되고 속도 곱하기 인자로 시간이 들어가는데
얘는 속도 곱하기 델타 타임이 곱해진 값이 들어가. 근데 심플 부분은 차이점이 중력이 적용이 돼. 근데 인자로 들어가는 값이 V만 들어가. 초당 속도 값이 들어가. 그게 차이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나도 몰라. 유니티가 그렇게 만들었어. 차이점을 이렇게 뒀어요. 자, 지금 기억하세요. 무브는 중력이 적용이 안 되고 심플 부분은 중력이 적용이 돼. 그리고 인자로 들어갈 때는 속도 곱하기 델타 타임이 플레이어한테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심플 무브를 쓰게 되면 속도만 들어가. 해서 얘를 무브로 쓰는 게 아니라 중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중력 적용을 위해서 심플 무브를 쓸 거예요. 자, 인자로 들어갈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얘는 끝에 델타 타임이 곱해졌잖아. 그죠? 델타 타임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속도만 넣어주면 돼. 속도는 방향 곱하기 속력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노멀라이즈 된 거랑 무브 스피드 값만 하단의 심플 무브에 넣어주게 되면 정상으로 작동을 해. 자, 이렇게 심플 무브, 중력 적용을 위해서 심플 무브를 쓰는데 안에 들어가는 값은 초당 값이기 때문에 델타 타임만 빠져.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방향을 상실했어. 잠깐만. 뭔가 바뀐 듯한데 키가. 슬로프 한번 타보세요. 중력 제대로 적용되는지. 똑같이 되죠?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슬로프 타서 올라가. 툭 떨어져야 돼. 그치? 되죠? 다 돼요? 수인이 돼? 이렇게 되는 건 되게 쉬운데 짜라 그러는 게 어렵잖아. 이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게 계속 체화를 해야 돼. 사실은. 자, 다 됐죠? 됐죠?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해야 돼.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애니메이션을 할 건데 좀 적을 게 있어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적을 게 있어야지 좀 집중하더라고. 어? 자,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레가시 애니메이션, 레가시. 그 다음에 메카님이라는 게 있어요. 레가시가 뭐야? 레가시. 여기, 자,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 레가시가 뭐야? 어? 아까 양보도 맞췄잖아. 레가시가 뭐야? 그치, 유산. 자, 레가시 타입이 뭐냐면 유니티에서 최초에 처음부터 애니메이션 처음 나왔을 때 처음부터 지원하는 방식이야. 하던 방식인데 얘는 뭐냐면 코딩 방식으로 해야 돼. 식으로 처리. 우리 그 사운드를 스크립트에서 재생할 때나 파티클을 재생할 때 어떤 함수를 썼어요? 플레이. 마찬가지 얘도 플레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애니메이션 시켜주는 거야. 이게 레거시 타입이라 그래. 그래서 재생 방법은 스크립트에서 그리고 크로스페이드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크로스페이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레거시 타입. 자, 모델은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 모델을 받을 건데 모델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냐면 보통 모델 이름, 그다음에 골뱅이,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클립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가 작업한 결과물 작업해서 레거시 타입으로 전달을 해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에너미하고 골뱅이, 아이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공격 동작이다 그러면 어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요. 얘는. 근데 쓸 때도 있긴 있는데 해서 얘는 나중에 시간 되면 잠깐 언급만 할 거예요. 제가. 실제는 얘가 애니메이션의 꽃이야. 유니티에. 얘만 잘 써도 훌륭하게 잘 나와요. 자, 그럼 메카니면 뭐냐? 유니티 4.0부터 지원하던 애니메이션 방식이에요. FSM을 지원해요. 지원하면서 얘를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라고 해요. 스크립팅 방식. 애니메이션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다 그 FSM 같은 거를 지원해. FSM이 뭔지 알겠죠? 유한 상태 기계처럼 지원을 하고 아바타 시스템이라고 있어. 아바타 시스템을 지원해.
리타겟팅. 리타겟팅.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지원. 조건이 휴머노이드 타입. 휴머노이드 타입만. 자, 맨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휴머노이드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렇게만 제작을 해주면 A라는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복싱하는 게임을 만들었어. 근데 B라는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서 FPS 전투 같은 게임을 만들었어. 근데 나는 그 게임, 내가 만들 게임은 뭐냐면 6탄전도 걸려야 돼. 그쵸? 그럴 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복싱하는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이쪽에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야. 갖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게 되면 겉에는 그 군인인데 갑자기 복싱을 해. 애니메이션 재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이게 제한적인 어떤 애니메이션 처리에서 되게 그 다양하게 많이 연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타임만 맞춰주면 다 끌고 먹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모델. 그래서 지금 수업은 요거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얘는 뭐 한 30분이면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유니티 창에서 컨트롤 F9에서 에셋 스토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컨트롤 9 F9가 아니라 컨트롤 9 하면 에셋 스토어가 열릴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면 다 지금 열린 사람 있어요? 혹시? 다 안 열렸어요? 그러면 다시 닫고 한번 다시 열어봐. 여기가 동시에 한번 접속하면 안 되더라고 한 번은. 자, 컨트롤 9 그러면 되죠? 여기가 트래픽이 한 방에 몰리면 여기서 그거 해주는 게 있나봐. 그래서 뭐 해킹으로 인식하나 뭐 그렇게 들었는데. 자, 열렸죠? 여기 검색창에 바바리안이라고 쳐볼게요. 바바리안 한방에 좀 찾기쉽게 워리어. 자, 바바리안 워리어. 자, 쳤어요? 자, 얘를 검색 딸깍 해보면 두 번째 얘를 클릭. 바바리안 워리어 클릭. 우리는 이렇게 우리 공짜 받아야 되잖아. 돈이 없으니까. 뭐 자기 돈 있는 사람 비싼 거 받아. 자, 다운로드 해서 임포트까지 해주세요. 임포트. 자, 그러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도 하단에 임포트
다 받았어요? 안 받아진 사람. 자, 받아주게 되면 이게 에셋에 바바리안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자, 폴더를 열어보면 모델이라고 있어. 가운데 모델스. 모델을 클릭해보면 여기 앞에 하얀 딱지 붙어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작업된 작업 파일이라고 했죠. 프리팹은 적이 없잖아, 하얀 딱지가. 자, 얘를 클릭해보면 자, 인스펙터 쪽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와. 몇 가지만 설명하고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프로젝트 진행할게요. 실습은 못하고 지금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스케일 팩터라고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4가지 탭이 있는데, 그죠?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4가지 탭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모델 탭에 보면 스케일 팩터라고 돼 있어. 얘가 뭐냐면 스케일이 뭐예요? 확대 축소죠. 아트마다 크기가 다 달라. 서로 크기가 달라. 거기에 이제 뭐 앞에 AD가 있으면 사이즈를 보통 맞춰서 주는데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섞어서 개발해야 되잖아. 그죠? 지금 없으니까 SS 스토어에서 여러 개를 다운받아서 개발하는데 로컬 좌표계라고 해요. 근데 그게 다 달라 해서 어떤 걸 받으면 엄청나게 커. 크기가 모델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어떤 걸 받으면 모델이 굉장히 작아요. 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하이어라키 창이 있어서 스케일 있잖아, 스케일. 얘로 조정을 해도 되지만 얘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얘는 매 프레임마다 저게 계산되는 거야. 스케일 값이. 이쪽에 레고 블럭으로 있는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스케일 정보는 매 프레임이 돌 때 걔를 실시간으로 확대 축소를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능이 안 좋겠지. 근데 여기 스케일 팩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아예 로딩을 할 때 갖고 와서 로딩을 할 때 일정 부분으로 줄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스케일 작업을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때 쓰는 게 스케일 팩터예요. 적어두세요. 얘 조절은 해줘야 돼. 여러분들 알파 베타 넘어갈 때 모델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할 때 스케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얘로 맞춰주는 거야. 보통 회사에서는 잘 건드릴 일도 없어. 그 AD가 사이즈를 다 확정을 줘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몬스터는 저기서 받고 플레이어는 여기서 받을 거며 NPC 같은 나무 오브젝트는 또 딴 데서 받을 거잖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 참고해서 변환을 시켜주면 돼요. 자, 임포트 블렌드 쉐입. 얘는 뭐냐면 위에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 블렌드 쉐입이 뭐냐면 보통 뼈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웃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정점들, 그 버텍스가 이렇게 움직여 애니메이션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웃는 표정이나 이런 데들은 이게 내가 있는 이렇게 얼굴 모델을 할 때 이런 데 점들이 있을 거잖아.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켜줘요. 그걸 갖다가 포함할 건지 이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래서 웃는 표정이나 표정들 관련된 거는 정보가 얘로 들어와. 근데 얘가 좀 작업 부하가 세요. 해서 그거를 포함시킬 건지에 대한 여부야. 얼굴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거가 체크가 돼야 돼. 그래야지. 근데 바바리안이 웃는 게 들어가 있어. 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일. 플레이 해볼까? 묻잖아. 그죠? 묻죠? 표정이 변하죠. 이렇게. 저게 아까 체크한,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화면에서 봐봐. 어떻게 보냐면, 자,
모델 얘를 선택하고 하단에 보면은 여기 하단에 보면 뭐 재생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만든 애니메이션 클립 같은 게 있는데 스마일을 선택하고 하면 옆에 애니메이션 창이 나와. 그 상태에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웃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여기 끝에 이쪽 얘는 얼마나 빨리 애니메이션 시킬 건지야 우리가 확인할 때 확인용으로 해서 얘를 천천히 하게 되면 천천히 웃게 되고 빨리 하려면 막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빨리 진행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얼굴 웃는 표정 같은 거 웃는 표정이 그걸 포함하는 게 임포트 블렌드 쉐입이라고 그래요. 자, 나머지는 지금 다 필요 없고, 자, 리그. 두 번째 탭을 한번 클릭해 볼게. 자, 첫 번째 애니메이션 타입이 있는데, 얘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와. 레거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옛날 방식, 애니메이션 지원하는 게 레거시야. 자, 제네릭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휴머노이드는 아까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네릭이 뭐냐? 얘는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은 안 돼. 근데 하지만 FOSM 같이 비주얼 스크립트 방식은 제가 내일 소개할 건데 걔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은 다시 얘기하면 제네릭 타입은 FSM 같이 비주얼 스크립트, 애니메이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걔를 쓸 수 있는데 제네릭으로 두면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은 안 되는 타입. 그게 뭘까? 대표적인 게 2D 게임. 2D 게임 애니메이션 할 때 FSM 써서 그렇게 하는데 2D 자체는 애니메이션을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어렵죠. 그렇잖아. 다른 애니메이션을 뭐 넣을 게 어디 있어. 프레임 방식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전환되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D 게임은 제네릭으로 보통 두고 3D 게임은 휴머노이드로 두면 돼. 자, 밑에 옵티마이즈 게임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바바리안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캐릭터 예. 자, 하이어라키 창에 보면 자, 열어보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다 보여. 하나하나 계층 구도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거야. 팔다리, 몸통 하나가 하나의 메쉬가 여러 개 하이어라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얘가. 그렇죠? 지금 보이죠? 하나씩 바뀌는 게. 이런 것들이 묶여져서 자식 구조로 묶여진 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옵티마이즈 게임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면 밑에 보여줄 것만 하이어라키 창에서 보여줄 것만 여기서 체크가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모델에 바디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만 클릭해주면 주고 나머지는 비활성화 시켜줘서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쪽 게임 오브젝트 창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선택한 부분만 보이게 돼요. 필요한 부분만. 다시요. 자, 예를 들어서 다 지워볼까. 디폴트로는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만 보이고 싶다. 그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위에 있죠. 여기 방금 제가 체크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감춰지게 되어 있어. 안에가. 근데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야. 최적화를 시켜서 빠르게 된다고는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다시요.
얘는 옵티마이즈 게임 오브젝트는 저기 하이어키 창에 내가 전체가 이렇게 다 하나 이렇게 메시들로 다 이루어졌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엑스트라 트랜스폼 투 익스포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노출하고 싶은 것만 체크해가지고 화면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예 컴피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컴피그 여기 컴피그라고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에 그러면 포즈가 나와. 들어갔어요? 여기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내릴까요? 예? 얘는 좀 설명할 게 조금 있어. 지금 간단하게만 제가 보여주면 뭐 이렇게 막 조절할 것들이 좀 있어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일 오전에 합시다. 하고 실습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 내일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방금 했던 거 있잖아. 스케일 팩터서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저장하고